여러분, 드디어 결승 진출입니다. 와, 진짜 경기 한번 살벌했는데 결국 우리가 해냈다고요. 이 기세 그대로 쭉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럼 챔피언십에서 뵙죠. 가자고요. 6월 17일은 그냥 평범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수의 날이었죠. 5월 30일 JC 쉘던과 코네티컷 선 때문에 소피 커니햄과 시드니 콜슨이 코트에 나뒹굴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 더러운 플레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을 때 인디애나 피버는 모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대결에서 쉘던이 케이틀린 클라크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을 때 결국 뭔가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클라크의 팀 동료를 건드리면 왜 안 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바로 소피 커닝햄이 여러분이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통쾌한 플래그런트 파울을 터뜨릴 예정이었거든요. 피버를 응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CC와 화끈한 소피라고 남겨주세요. 가자고요. 이 두 팀, 지난번 맞대결 때도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습니다. 소피 커닝햄이 발목을 다친 게 바로 그 경기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앞니 일부가 부러지기까지 했죠. 킹박이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동안 그녀는 JC 쉘던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죽어라 노력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그녀가 쏟아부은 그 수많은 시간들, 물러섰다, 슛을 쏘고 기어코 성공시키는 그 모든 과정 말이죠. 그렇기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인디애나 측이 판정에 항의하는군요. 아니, 스텝백이었고 당신은 늦었잖아요. 거의 눈까지 마주쳤는데 말이죠. 자, 한번 그려보세요. 5월 30일 인디애나 피버 대 코네티컷 선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피버에게는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죠. 시작은 여느 때와 같았어요. 순위 경쟁을 하는 두 WNBA 팀의 평범한 경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코네티컷 선은 경쟁을 넘어 위험천만한 수준의 몸싸움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긴장감이 폭발할 것 같았죠. 이 거친 몸싸움에 대해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젯밤 인디애나 피버 선수 2명이 코네티컷 선의 단 1명, 바로 그 JC 쉘던 때문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도 트위터에 썼지만 플레이가 정말 무모할 정도로 난폭했어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것과 무모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공을 향해 몸을 날릴 때 다른 선수 다리 위로 착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녀는 시드니 콜슨의 다리 위로 그대로 덮쳤고 콜슨의 다리는 그 밑에 깔려 말 그대로 뒤틀려 버렸습니다. 시드니와 소피, 두 선수의 부상 모두 콜슨과 소피 커닝햄 둘 다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먼저 쓰러진 건 소피 커닝햄이었는데 누가 봐도 고의적인 충돌처럼 보였죠. 평범한 농구 경기에서 나올 법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너무나 과격한 적촉이었습니다. 뒤이어 시드니 콜슨이 또 다른 의심스러운 플레이로 다치자 모두가 대체 코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며 의문을 표했죠. 최악인 건 JCS 쉘던이 이 두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거친 플레이 스타일로 말이죠. 이건 비접촉성 부상이 아니었어요. 혼자 뛰다 십자인대가 나가거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건 명백히 한 선수에 의해 유발된 접촉성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WNBA는 이런 식의 거친 플레이를 마치 자랑처럼 떠들죠. 원래부터 격렬한 리그였다면서요. 늘 이게 바로 W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농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 부상자가 대체 몇 명입니까? 페이지 베커스는 뇌진탕으로 시즌 아웃됐고 나키아 잭슨도 뇌진탕으로 빠졌습니다. 이 모든 부상이 다 몸싸움 과정에서 나왔다고요? 작년엔 케이틀린 클라크가 코트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도 봤습니다. 에인젤리스가 레슬링 기술인 클로스라인에 걸려 바닥에 처박히는 것도 봤고요. 심판들이 이런 행동을 눈감아주니 선수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몸싸움을 즐기는 선수 입장에서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학 시절 그 둘의 악연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쉘던과 클라크, 이 둘은 아이오와 대 오하이오 주립 시절부터 아주 징하게 으르렁대던 사이였죠. 대학 시절 쉘던은 코트에서 클라크와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든 심기를 건드리는 걸 자기 임무처럼 여겼어요. 클라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슬쩍 부딪히고 스크린에 걸리면 어깨로 밀치고 경기가 잠시 멈추면 온갖 막말에 퍼부었죠. 이건 더는 그냥 농구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었죠.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브랜수 같은 녀석, JCS 셸던이 선수 한 명을 담가버렸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의 숙적, JC 셸던 말입니다. 5월의 그 경기에서 심판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처럼 모든 걸 그냥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거친 파울에도 휘슬은 잠잠했고 위험천만한 플레이는 아예 무시당했죠. 클라크는 동료들이 다쳐나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고 셜던은 심판한테 경고 한 번 받지 않고 유유히 코트를 누볐습니다. 공격권이 오갈 때마다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만 갔죠. 피버팀은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85대 8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팠던 건 심판들이 경기를 제대로 통제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부상으로 핵심 선수 2명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소피, 커닝햄과 시드니 콜슨이 다쳤고 두 선수의 공백은 이후 경기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무모한 플레이예요. 무모함을 넘어서 그냥 미친 짓이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요. 이 각도에서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해 보이네요. 이건 위험해요. 시드 콜슨이 자기랑 공 사이에 있었잖아요. 시드 콜슨이 JCS 셸던과 공 사이에 분명히 있었는데 무릎을 향해 그대로 몸을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파울 선언조차 되지 않았어요. 파울 콜이 아예 안 나왔다고요. 그 패배 이후 클라크의 눈빛에서 모든 게 느껴졌어요. 경기 끝나고 악수할 때 셸던을 노려보던 그 눈빛 말이에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던 그 태도까지도요. 이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이걸로 끝날 리가 없었죠. 티버팀은 이 경기를 누가 부상을 입혔는지를 그리고 심판들이 이 모든 걸 방관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모두가 6월 17일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6월 17일이 밝았고 클라크는 허벅지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당시 무패 행진을 달리던 뉴욕 리버티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였죠. 코네티컷 선과 다시 맞붙을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클라크에겐 3주 만에 코트로 돌아와 치르는 두 번째 경기였죠.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어요. 코트에 들어서는 발걸음부터 몸 풀 때 상대팀 선수들을 쳐다보는 눈빛까지. 그녀에게 이건 그냥 평범한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저한테 문자를 보냈네요. 경기 중엔 절대 문자 안 하는 친구인데. 아무튼 자, 클라크가 저 멀리서 3점 슛을 깨끗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켈리가 클라크를 벤치로 에스코트 해주네요. 저기 JC 셸던이 있군요. 얼굴 바로 앞에 손을 갖다 대고 신경을 긁네요. 경기 시작부터 그 익숙한 팽팽한 긴장감이 코트를 감쌌습니다. 셸던은 아주 목숨이라도 건듯이 클라크를 수비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바짝 달라붙어서 말이죠. 공격 때마다 클라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스크린에 부딪히고 경기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온갖 잔꾀를 다 부리고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소피 커닝햄과 시드니 콜슨을 다치게 했던 바로 그 공격적인 스타일 그대로였죠.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클라크가 심판에게 무언가 어필하고 있네요. 둘 다 한마디씩 하는군요. 이봐요. 아, 저기서 괜히 한 번 더 건드리네요. 슬쩍 더 밀죠. 저러다 싸움 나겠는데요. 마리나가 JC를 보호하려고 끼어드네요. 3쿼터가 시작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클라크가 공을 몰고 코트를 가로지르는데 셸던이 수비하러 다가옵니다. 공을 뺏으려는 듯 싶더니 손가락으로 클라크의 눈을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접촉이었죠. 그 충격에 클라크의 고개가 뒤로 휙 젖혀지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 3쿼터에 들어섰고 점수는 10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선수와 제시 셸던을 잘 지켜봐 주세요. 클라크가 상대를 밀어붙이려 하는데요. 다행히 클라크는 괜찮아 보입니다. 셸던이군요. 이번엔 클라크가 그녀의 얼굴을 쳤습니다. 클라크도 화가 났고 그걸 본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했죠. 마리나 메이브리가 달려들더니 클라크를 밀쳐버립니다. 양팀 모두 감정이 격해지고 있네요. 클라크는 곧장 얼굴을 감싸쥐었고 방금 일어난 일을 깨달으면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떠보려고 애쓰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팀 동료들까지 괴롭혔던 바로 그 선수가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그 비겁한 수법으로 이제는 자신을 공격한 겁니다. 클라크는 어느 선수라도 했을 법한 행동을 합니다. 눈을 찔린 뒤에 셸던을 밀쳐내며 그대로 받아친 거죠. 누가 눈구멍에 손가락을 쑤셔 넣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관중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심판들이 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어버릴 참이었습니다. 아니, 저걸 밀쳤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와, 마리나 메이브리가 퇴장당하겠는데요? 심판들이 저 장면을 봤다면 몰리나 메이브리는 퇴장당할 겁니다. 자,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네요. 메이브리를 좀 보세요. 얼굴 한쪽에는 흉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하죠. 오늘 경기에서 생긴 상처는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는데 원래 항상 몸싸움이 격렬한 선수라고 하더군요. 몸싸움이 정말 치열하네요. 얼굴을 가로지르는 긁힌 자국이 보입니다. 클라크가 불쾌했던 게 바로 저 부분입니다. 클라크는 위험한 플레이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눈을 붙잡고 서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심판들은 휘스를 입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혼란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죠. 팬들은 모든 일의 발단이 된 눈찌르기 장면이 나오는 리플레이 화면을 가리키고 있지만 심판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눈을 찔리고 나서 밀쳐냈다는 이유로 클라크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합니다. 상대가 눈을 찔렀는데 자신을 방어했다는 이유로 테크니컬 파울이라니요. 경기를 지켜보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클라크는 부상에서 복귀한 첫 경기에서만 32점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자기 팀 동료들을 괴롭혔던 선수에게 눈까지 찔리고도 되려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번 테크니컬 파울은 경기를 지켜보는 모두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선수들에게 클라크에게는 위험한 플레이를 해도 괜찮아. 만약 반격하면 벌은 클라크가 받을 테니까 라고 말해주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 눈찌르기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리나 메이브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키울 작정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클라크가 얼굴을 맞는 장면입니다. JC 셸던도 기분이 나빴고 팀원 전체가 발끈했죠. 마리나가 팀 동료를 보호하려고 나선 겁니다.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죠. 여기저기서 온갖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찰스, 클라크, 그리고 메이브리 이 4명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습니다. 셸던은 플래그런트 1 파울을 받았고요. 클라크가 그 어처구니 없는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직후 마리나 메이브리는 최악의 방식으로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습니다. 클라크가 여전히 눈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메이브리가 다가와 경기장에 있는 모두를 경악하게 한 행동을 합니다. 클라크가 딱 질색하는 게 바로 저런 플레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메이브리가 나타나서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걸로 메이브리는 오늘 경기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건 양팀 선수들 모두 느꼈을 겁니다. 이건 농구에서 나올 법한 몸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놓고 폭행이었죠. 메이브리가 클라크를 그냥 보디 체크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농구장이 아니라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줄 알았다니까요. 클라크는 그대로 코트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가격은 너무나 명백했고 또 너무나 불필요한 행동이어서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클라크는 바닥에 세게 넘어졌고 또 코네티컷선 선수가 자기한테 비열한 반칙을 했다는 걸 깨닫고는 얼굴에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바로 그때 마리나 메이브리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클라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자, 이걸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JC 셜던이 케이틀린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후려치네요. 공을 뺏으려다가 눈을 그대로 가격해버립니다. 이러다 케이틀린 조만간 고글이라도 껴야 할 판이에요. 그러자 케이틀린이 아니 왜 자꾸 들러붙어? 하는 식으로 밀쳐내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리나 메이브리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케이틀린 클라크를 땅바닥에 쳐박아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피벗 팀 벤치에 있던 선수 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팀 에이스 선수가 심판들 바로 눈앞에서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선수들은 메이브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심판진에게 소리치면서 저 줄무늬 옷 입은 양반들 중 누구 하나라도 제발 자기 일 좀 하라고 아우성이었죠. 관중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 홈구장에서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스테파니 화이트 코치는 사이드라인에서 거의 이성을 잃고 심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직도 못 보고 있냐는 거죠. 그녀는 격렬한 몸짓으로 메이브리를 가리키면서 이게 일반적인 농구 몸싸움을 한참 넘어선 행위라는 걸 심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화이트 코치는 자기 선수가 또 표적이 됐고 심판들이 또 오심을 저지를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 이후에 당연히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을 하겠죠. 왜냐하면 저기서 너무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으니까요. 너무 불필요한 접촉이 많았고요. 저 플레이 도중에 농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몸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그 3명의 심판, 어디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하다가 바로 끌려온 것 같은 그 심판들이 나섭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평생 프로농구 심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심판들이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15분은 좋게 본 것 같아요. 15분 동안이나 이 플레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라고요. 결국 심판들이 메이브리에게 내린 판정은 고작 일반 테크니컬 파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 클라크가 눈을 찔리고 나서 자기를 방어했을 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벌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라크는 눈을 찔려서 상대를 밀쳐냈는데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요. 메이브리는 보복으로 클라크를 바닥에 보디 체크해버렸는데 똑같은 테크니컬 파울이라니,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죠. 중계진들도 당연히 마리나 메이브리는 퇴장당하겠죠. 이건 명백히 부당한 행위였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어디선가 갑자기 피어나와서 케이틀린 클라크를 내동댕이 쳤잖아요. 당연히 플래그넌트 원파울이 나와야죠. 물론 JC 셸던한테도요. 얼굴을 후려쳐서 눈을 가격했으니까요. 그게 고의였든 아니든 플래그넌트 파울은 선언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들이 내린 판정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내린 판정이라고요. 화요일 경기에서 케이틀린 클락, 마리나 마버리, 그리고 티나 찰스까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습니다. 케이틀린, 마리나, 그리고 티나 찰스 전부 테크니컬 파울. 네, 그냥 테크니컬 파울이었죠. 딱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JC 셸던은 플래그런트 원 파울을 받았고요. 퇴장당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 감독이 제대로 폭발했죠. 심판들이 경기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저런 더티 플레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시즌 내내 있었어요. 안 그런가요? 자기 선수들이 대놓고 표적이 되는데 심판들은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꼴을 이젠 신물이 난 거죠. 심판들이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저런 플레이들을 그냥 방치하면요, 이게 시즌 내내, 정말 시즌 내내 계속된 일이거든요.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즌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 결국 이런 사달이 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승부욕 넘치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몸싸움을 허용하고 저런 거친 플레이들을 눈 감아주면 선수들은 더 치열하게 경쟁할 거고 자기 팀 동료를 보호하려고 들 겁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1쿼터부터 심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딱 봐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게 보였어요. 그러니 심판들이 경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이 시점에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심판들이 클락을 보호할 생각이 없으니 이제 팀 동료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걸요. 소피 커닝햄은 이 모든 상황을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곧 자기 팀 동료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걸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 피버가 87대 70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피 커닝햄의 눈에 또다시 공을 든 JC 셸던이 들어왔습니다. 경기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지만 커닝햄의 머릿속엔 더 이상 점수 따윈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부상당했던 5월 30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클락이 눈을 찔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죠. 마리나 마버리가 자기 팀 동료를 몸으로 밀쳐 코트에 나뒹굴게 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소피 커닝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경기 막판, JC 셸던이 속공으로 레이업을 하러 달려가고 있었고 소피 커닝햄이 그녀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속으로
오, 어디 한번 보자 했어요.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지켜봤죠. 커닝햄은 5월에 그 거칠었던 경기에서 당했던 자기 부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벤치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는데 쉘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코트를 돌아다녔던 걸 기억했죠. 자기 팀 동료들이 표적이 되는 동안 심판들이 모든 걸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쉘던이 골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커닝햄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JC 쉘던이 레이업을 하러 뛰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 소피가 또다시 거친 파울을 범합니다. 소피는 쉘던을 그대로 끌어안고 코트 바닥으로 넘어뜨렸어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소피가 그녀를 잡아챈 다음 내동댕이 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디슬램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편파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쉘던을 꽉 껴안고 바닥으로 끌고 갔어요. 네, 고의적이었죠.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파울이었어요. 그녀는 쉘던을 정확히 노렸고 아마 여러분이 본 것 중에 가장 속 시원한 플래그런트 파울을 날렸습니다. 커닝햄은 쉘던을 강하게 감싸 안고 그대로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농구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복수였고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팀 동료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소피 커닝햄의 아주 확실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심판진은 커닝햄에게 플래그런트 2 파울을 선언했고 자동 퇴장으로 이어졌죠. 쉘던과 린제이 앨런도 그 싸움에 엮이면서 같이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선수 3명이 퇴장당했지만 이미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진 뒤였죠. 드디어 코트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경기 내내 계속되던 더티 플레이에 대한 일종의 응징이었어요. 그렇다고 JC를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심판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안방에 와서 함부로 날뛰미리 각인시켜준 거죠. 이건 명백한 고의 파울이었고 아주 거친 파울이었습니다. 그녀가 JC를 넘어뜨리긴 했지만 여러분, JC 쉘던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싸울 태세였어요. 자,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소피랑 JC가 한판 붙으려고 하니까 양팀 선수들이 전부 달려와서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상황이 격해지면서 관중석 근처까지 밀려나기도 했고요. 클라크는 20득점과 6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88대 71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건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라타샤 하워드는 개인 통산 50번째, 더블더블을 16득점과 12리바운드로 장식했고 케이시 미첼도 17점을 보탰습니다. 완벽한 팀의 승리였지만 사실 이날 경기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WNBA 리그 전체 야투 성공률 1위인 알리아 보스턴의 보기 드문 골밑슛은 미스네요. 하지만 공을 가로채서 하워드에게 연결해주는 건 바로 그 보스턴이었습니다. 클라크가 신인 선수를 상대로 파고듭니다. 클라크의 드라이브인, 행샷이 조금 강했지만 하워드가 뒤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주네요. 그리고 클라크는 공 없는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스크린을 받고 나와서 동료들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WNBA 3년차 선수답게 노련하네요. 클라크의 비하인드백 패스가 수비진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워드의 추가 2득점. 이건 그냥 선팀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피버가 더는 만만한 팀이 아니란 걸 증명한 경기였죠. 이제 누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팀 동료는 확실히 지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승리로 피버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커미셔너스컵 결승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팀 선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리그 전체에 똑똑히기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인디애나 피버 팬들은 소피를 외치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 오늘 밤 소피의 유니폼은 아마 전부 팔려나갈 겁니다. 이 플레이 하나 때문에 오늘 밤 당장 올스타전에 뽑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녀는 진짜 할 일을 제대로 했거든요. 이건 비열한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메시지를 담은 의도적인 파울이었죠. 이게 몸싸움으로 번지긴 했지만 아마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피버는 지난 5월 30일에 뼈아픈 패배를 제대로 갚아줬습니다. 클라크는 그동안 당했던 눈찌르기와 거친 몸싸움에 대한 억울함을 푼 셈이죠. 소피 커닝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설 줄 아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심판이 선수를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킴 동료는 언제나 곁을 지켜줍니다. 6월 17일 인디애나 피버가 농구계 전체에 절대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클라크가 공을 가로챘어요.
2대1 속공 상황입니다. 클라크의 바운스 패스. 정말 예술이네요. 미첼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이 경기는 인디애나 피버가 단순히 재능만 있는 팀이 아니란 걸 증명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서로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진짜 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줬죠. 심판이 선수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 소피 커닝햄 같은 동료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진짜 의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7월 1일 미네소타 링스와의 커미셔너스컵 결승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위기 앞에서 서로 감싸주는 모습을 보니 피버 팬으로서 2025년 시즌은 진짜 역대급일 것 같네요. 나중에 누가 프로의 세계에 의리 같은 건 없다고 하거든. 바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런 편견을 소피 커닝햄이 오늘 제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피버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CC랑 매운맛 소피라고 꼭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셔야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